자, 시장의 소리, 상인들의 소리. 전국 전통시장의 버팀목 상인들의 연합회.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전국 상인연합회 8대 정동식 회장님. 우리들은 진짜 몰랐던 상인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룡중심 어울림협동조합 대표 허동구입니다. 전통시장 전문 채널 시장의 소리 게스트로 전국 상인연합회 8대 중앙회장님으로 당선되신 정동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번 전국 상인연합회 중앙회장이 당선이 된 정동식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큰 책임의 자리, 중책의 자리인데 앞으로 힘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경북 상인연합회 4대, 5대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이번에 그 전국 상인연합회 8대 회장님으로 당선되셨는데 회장님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떠하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상당히 참 그 쉬운 질문이기도 하면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전국 상인연합회가 2004년도에 특별법인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많은 예산도 지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우선 뭐 시설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경영현대사업 그리고 그렇죠. 우리 정부연합회 체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상인들의 권익도 회복을 해야 되겠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도 다시 보완을 해서 서로 단합하고 그리고 그 단합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연합회가 새로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제가 전국의 모든 그 전통시장과 상경과 상인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 만큼 힘이 많이 드실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 상인연합회는 어떤 단체이며 임기 동안 어떠한 일에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단체는 법정단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2006년도 6월 달에 저희 전국 상인연합회가 정식 등기를 마치고 설립을 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자원노력해서 지금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만 최근에 사실 그 자영업자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선 목표를 우리 상인분들의 권익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는 사실 그 시설현대 사업이 2020년도 1월 달부터 광역시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광역시도에 보면은 이관 대기 전보다 약 한 50%의 시설현대 사업비가 책정하는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런 시설현대 사업이 좀 더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자통 써서 정부가 해야 되지. 예, 그렇죠. 예. 힘없는 지자체에서 했다는 거 이런 거는 예, 맞습니다. 뭔가 문제가 크게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봐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영현대화 사업 중에도 문화관광형 사업 등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점검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들이 좀 더 기반 조성을 할 때까지 정부가 좀 더 지원해주면 좋을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지금 또 상인대학은 전통시장의 상명의 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상인대학 내지 상인대학원이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거리 조정을 해서라도 좀 더 상인들이 의식을 일깨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상인대학 내지 상인대학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정부가 또 우리 중기부나 공단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제가 8대 회장을 하면서 직전에 근무를 했던 우리 사무실 직원분들을 한 분도 모시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들이 전국 상인연합회 상인회관이 현재 없습니다. 집이 예, 그렇죠. 5년 집이 전에 없는 저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영구 용역을 준비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인회관이 없다 보니까 회장이 당선된 곳에서 업무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지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사업의 연속성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중심부에 대전이나 세종시에 저희들 상인연합회관을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집도 없는 법정단체다. 참 이거는 전국에 지금 제가 알기로 상인이 100만 명이 넘는데 집도 없다는 거는 이건 참 말이 좀 안 된다. 이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특히 정기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생각하시는 전국 상인연합회가 가장 우선시 해결돼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상인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을 만들고 또 모바일 상품까지 만들어서 전통시장 살리는 입장을 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규정상 60% 구매를 하면은 나머지 40%를 거스름 돈을 내어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정부도 사업 그렇게 예, 그러나 저희들이 현금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단돈 1,000원짜리 하나만 사실 상품을 구매를 해도 9,000원에 거스름 돈을 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금융기관에 가맹점으로서 입금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래서 참 너무 매출로 올라간다. 그렇죠. 너무 억울하죠. 이런 부분은. 이래서 이 과세 대상의 금액을 설정을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선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정부가 4,800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하다가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8천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모바일 상품권이나 또는 온누리 종이 상품권이죠. 네네. 이걸 이제 받았을 때 1만 원짜리의 상품을 받아서 1,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면 9,000원 그 선을 내주고 이걸 그대로 금융기관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하면은 만원 그대로 다 수입으로 정부가 본다는 얘기죠. 국세청에서는 보고 그대로 이 전체를 다 8천만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으로 카드 부분의 수입, 현금 부분의 수입, 그리고 온누리 상품, 모바일 상품의 수입, 거기에 또 앞서서 지역 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은 사실 매출은 50%밖에 되지 않지만 정부가 보는 매출은 거의 100%로 다 본다면은 어떤 전통시장 점포에서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이유가 없으죠. 그렇죠. 그렇죠. 이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거부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 전통시장 매일 상명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앞으로 정부가 또는 우리 중소벤처 기업부나 또 우리 공단에서도 정말로 현장에 와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절실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의 상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의 상품을 사용을 하면서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받거든 저는요. 네. 자 그럼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그게 또 매출이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중과세. 네. 이거는 세법에 있어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럼 이걸 매출로 또 차입금 다 올라가야 된다.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상인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대형마트 중에 SSM 포함해서 네네.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메이커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휴무제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협 하나로마트나 특히 그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정부의 제지 내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되지 않죠.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찾는 게 시급하지 않느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 서로가 많은 대화로서 우리 정부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전통시장 육성의 특별법을 개정만 해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재개정을 한 예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15년이 지난 아직 개정만 되고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현실인데 신임 회장님으로서 취임을 하셨는데 시장의 소리, 상인의 소리를 국회 또는 담당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어떤 기구, 기관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그 시스템은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비인정시장 그리고 비사업자 점포 그리고 주변에 노점이 형성된 그러한 상인분들은 거의 그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혜택도 없고. 그렇죠. 혜택도 물론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뭔가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자가 있는 점포들은 그나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코로나를 위한 그 보상을 일부 받아서
운영에 약간의 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노점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태 조사를 해서 대책 강구에서 도움을 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양성화사. 네, 그리고 또 사업자가 없는 부득이한 점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포들도 실태 조사를 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 그분들이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전통시장 내지 상점가 될 수 있도록 정부나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회장님 지금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시내, 그래 시위에 농촌도 있지만은, 농촌에는 5일장이 있는데, 도심에는 요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일장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고,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가 간혹 듣기는데, 회장님 왜 어떻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예.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인데, 약간 그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 5일장이 발생된 시기가 조선 건국 이후입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상인분들이 굉장히 큰 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부상 상단을 불러서 여러 가지 대화 중에 도움을 받고 싶은 게 뭐가 있느냐 해서 우리가 그 왕에게 부탁한 게 바로 장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늘 이제 쫓겨다니면서 이제 장사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꽃집 장사들하고 모든 부부상이나 보부상이 함께 어울려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또 두 번째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는 오일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성계 왕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해서도 수입 내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수백 년을 이어오죠. 이어오는데 사실 그 노점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상인이고 우리 국민이고 기존 점포를 갖고 하시는 분도 우리 국민이고 그런데 너무 무질산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점포에서 많은 피해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정비 사업을 한다면 좀 좋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보면 지자체에서 뭐 건설과나 도로가에서 5일장이 되면은 차로 직접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지도를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일체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를 해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진짜 이거 회장님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 많은 걸 지금 경험을 쌓으셨고 시장 상인들의 대변인 그리고 대표로서 이렇게 회장님으로서 취임하셨는데 우리 영상을 보는 시청자님이나 고객님 그리고 상인분들께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대형마트에 가시면 주차 편의 시설이나 또는 모든 AS 부분에 또는 그 서비스 부분에 상당히 많은 만족을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저희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이용해 주시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세액 부분 그리고 이익 부분은 지역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아시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지도 내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께서도 저희 전통시장 상점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인분들께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상점가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정부의 지원만 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서 이제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국 상인한테 내지 상인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상인의 주인은 바로 상인분들입니다. 상인분들의 주인은 바로 고객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고객을 맞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환경부터 시작해서 친절까지 스스로 예상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고객분들이 찾았을 때 좀 더 친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 상인연합회 8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하신 정동식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